먼저 오늘 첫 번째 특징주를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미 반도체를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4%가 넘게 오르면서 15,000원 선에서 거래가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역시 그러면은 혹시나 그래서 오늘장 특징주로 꼽아주신 건가요? 일단 뭐 태양광 쪽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전통적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들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레이저 식각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종합 반도체 장비 업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신데요. 반도체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은 좋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투자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다라는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설비 투자가 이제 바닥을 치고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미 올해 초부터 시작이 돼서 설비 투자율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데,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렇게 전방산업 쪽에서 뭐 하냐면 라인 증설을 하고 여기에 뭐 장비들을 들여놓고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대규모 투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러니까 IT 장비라고 우리가 통칭을 좀 하죠. 이쪽의 섹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미 반도체는 이에 따라서 뭐 상승 흐름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수가 빠지면서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벌 어떤 장비 투자, 설비 투자 증가세가 단기간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지속적으로 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잡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격적인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에 맞서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서도 이제 라인 증설로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장비 업체들의 실적들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올해 이제 실적들도 예상 실적을 한번 볼게요. 실적을 보면은 실적이 그러니까 뭐 장비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발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2천억대 매출까지 꾸준히 유지를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설비 투자가 좀 많이 줄었어요. 이에 따라서 영업 이익도 좀 빠졌고요. 순이익도 일부 이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뭐 다시 이제 그 실적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워낙에 줄었다가 이것이 다시 제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2016년 올해죠. 올해 1분기에 500억 매출 나왔고 2분기 400억, 그러니까 한 1000억 매출이 좀 나왔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미 240억을 좀 찍어놓은 상태예요. 그죠? 그러면 작년에 나왔던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170억 정도가 나오면서 거의 이제 뭐 작년에 실적은 넘어설 가능성들이 있어 보이죠. 이에 따라서 뭐 실적 흐름들에 좀 편승을 해서 상방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죠. 약간 장기 흐름들을 보시면은, 자, 주가가 2013년, 2014년 설비 투자가 굉장히 늘었었죠. 그리고 IT 장비 업체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는데 2015년에 뭐 빠졌어요. 그죠? 쭉쭉 차이 실현 물량 나오고 그랬는데 정고점 부근까지 다시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뭐 하고 있는 상태? 눌림목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주봉상의 흐름들 본다고 하셔도 지금 바닥을 좀 잡아놨죠. 그래서 14,000원 언더에서는 저점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투자자 동향들을 보시면 투신권 매수 들어오죠. 국가 지방단체 여기서 매수 들어오고 금융투자까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쪽의 매도가 일단락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도 좀 돌려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중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한미반도체 추세적인 상승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락 추세대도 오늘 장대 양봉으로 한번 돌파를 해놓은 상태니까 요거는 눌림목 가주는, 그죠? 눌림목을 좀 잡아주는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들을 한번 기대하시면서 관심 가지고 계속 추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한미 반도체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수가 좀 빠지면서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실적 기대감과 함께 좀 중기적으로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프리엠스를 꼽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은 이렇게 어려운 장 속에서 또 19% 넘게 오르면서 7,850원에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호재가 있었나요? 20% 가까운 급등세를 연출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전문가님? 이게 제가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 종목은. 왜냐하면 네. 이제 감독님, 이 PD님도 싫어할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뭐 대선과 관련된 종목들이죠. 뭐 그래서 뭐 실체 없다. 그리고 이제 뭐 인맥과 관련돼서 정치인들과 뭐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을 뭐 시장에서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뭐 조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거밖에 안 가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프리엠스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프리엠스는 하는 일 자체가 이제 중장비들이죠. 특히 이제 굴삭기 보시면은 굴삭기 앞에 굴삭기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계기판이 있어요. 이 계기판들을 만들고요. 또 그 전장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중장비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좀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실적이라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의미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죠. 매출액은 계속 빠집니다. 350억에서 2014년에 299억까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245억까지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외형이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올해도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개선되고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올랐던 것은 정치인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정치인과 뭐 연관이 있다 이런 루머들이 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25%까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대선 테마라고 그래서 아니면 뭐 정책 테마라고 그래서 많이들 올랐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테마 요 흐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4대강 테마라는 것들이 있었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화공영이 급등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선거 직전에 뭐 어마어마한 상승들을 좀 보였잖아요. 그런데 이 상승 흐름들, 이거죠? 아이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이 상승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는 종목들이 몇 개가 없었죠. 이화공영이 대장을 맡았고 홈센터라든지 아니면 특수건설이라든지 뭐 몇 종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세 랠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게 몇 프로입니까? 900원대, 뭐 1000원 언더부터 시작해갖고 25,000원대 갔으니까 이건 뭐 25배 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책 테마 또 선거와 관련된 테마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또 선호하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근데 이때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작았다고요. 몇 종목이 안 됐습니다.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급등을 할 수는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선거를 2번 지나면서 어떤 흐름들이죠? 이제 이런 정책과 관련된 실제로 수혜를 보고 뭐 실적들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주들이 아니라 인맥 관계 가지고 자꾸 이제 주가를 급등을 시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뒷꼬리, 그러니까 뭐 뒷다리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미 오른 다음에 기사 뭐 열어보니까 이제 올라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프리엠스 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정치인마다 이제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뭐 한 정치인의 뭐 종목 뭐 20개에서 30개 붙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뭐 50개까지 붙는 뭐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루머에 따라서 매매를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리고 종목들이 산발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뭐 대장 역할을 했던 안랩이라든지 써니전자 오늘 안 가죠. 대신에 뭐 다른 종목들 뭐 무슨 건설업체 뭐 이런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싫어할 텐데, 어쨌든 그렇게 대장이 자꾸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대선주들은 여러분들 내가 잡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프리엠스도 일단 급등은 했지만요, 이 이슈가 얼마나 갈지는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주면 저는 뭐 눌림목을 잡아보겠다라고 하시면 눌림목을 좀 낮게, 그죠? 낮은 곳에서 좀 잡아보시고 전고점 때 근처 가면은 파는 단타 매매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추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여러분들한테까지 뭐 일부 메신저를 통해서 자꾸 재료를 뿌릴 텐데요.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안 하고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프리엠스를 살펴봤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른 종목은 아니고요. 오늘 장에서 정치 테마주 수혜로 급등한 종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눌림목을 좀 낮게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라는 전략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방송이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다른 종목보다는 살짝쿵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강연회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